레시피를 하고 있는 춘희 아줌마입니다. 마린보입니다. 네, 저희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마린보이님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글쎄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아니야. 마린보이님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쪽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유명 네네. 인사입니다. 정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부산에서 가장 핫한 지역, 부산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힐스테이트 명륜 2차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은 다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예. 실제로 계약을 당첨이 되어서 계약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십시오. 네. 저 때문에 뭐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하셔도 절대 돈 안 물려줄 겁니다. 아, 그럼요. 요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어차피 어떤 결정적인 순간은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건데. 투자의 책임은 결국 본인이에요. 명륜 힐스테이트 2차는 명륜역에 바로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호선 라인입니다. 그렇죠. 1호선 라인의 명륜역 근처는 동래구는 전통적으로 아주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지금 부산은 2호선 라인도 점점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예, 해운대 맞아요. 라인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직장에서의 출퇴근의 편함은 1호선이 갑입니다. 예, 2호선보다 최고죠. 훨씬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1호선의 황금 라인 명륜역에 바로 붙어 있고 동래구 학군도 괜찮다, 그죠? 그래서 네, 상당히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한 곳입니다. 네, 기대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그 사진 하나 띄우겠는데요. 자, 이 사진에 보시면 명륜역 4번 출구 바로 앞에서 네. 넘어지면 50m 닿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 장이 좋거나 이러지는 않았지 않을까요? 부산장이 조금 안 좋은 것도 사실 있고요. 예. 결국 중요한 건 항상 가격이지 않습니까? 분양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얼마대였어요? 84평형, 전용 84평형,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33평, 34평 아파트가 6억 3천 정도 하거든요. 네. 최고가 이거 얼마고? 부산에서 2천이 넘잖아. 평당 2천이 2천 훨씬 넘네. 조금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런데 또 비싸긴 비쌉니다. 중요한 거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비싸긴 비싸다는 겁니다. 힐스테이트 명륜 2차는 몇 동이에요? 몇 동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8개 동으로 나눠져 있고요. 제법 되네. 네, 일반 분양은 874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한번 보실까요? 예. 네, 단지 배치도를 보면요, 니은자 형태로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네. 네. 그 남향의 도표 보이시죠? 네네. 이 니은자의 꼭지가 정남을 바라보도록 보통 설계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요거는 자 1, 2호 라인 남동. 남동인데 남에 좀 더 많이 치우쳐져 있고요. 1, 2호 네네. 라인은 3, 4, 5 라인은 네. 또 남향이긴 한데 남서인데 좀 서향에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아파트가 정남을 보지 않고 약간 비틀어진 거죠. 뭐 사유가 뭐 있겠죠. 뭐 이렇게 설계한 조망권 사유는 때문에 네네. 그러지 않았나? 글쎄요, 뭐 제가 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쵸, 네네. 그렇게 지금 구성이 지금 되어 있고요. 네. 근데 딱 보십시오. 명륜역 가깝고 평지에 남양 배치 그리고 동래구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게임 끝난 겁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할 만한 아파트가 맞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파트를 실제적으로 이제 그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계약을 할지 말지 고민하실 때는 이 쓰레기 분리 수거함 가까운 저층은 조금 기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아니야. 네. 그리고 보면은 205동, 6동, 7동, 8동에 3, 4, 5 라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3, 4, 5 라인에 여기는 이 지하철이- 방음벽, 옹벽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특히 4, 5 라인은요, 바로 집 앞에 방음벽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모델하우스 한번 가보시고요. 몇 네. 층까지 이 방음벽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살표가 그려진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요. 네. 자, 205동부터 208동까지 네. 3, 4, 5 라인은 지하철과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하철 소음이 일부 있겠죠. 그리고 서양에 치우친 남양이라서 1, 2호 라인보다는 좀 선호도가 좀 당연히 덜할 겁니다. 근데 중간에 또 이렇게 아파트 배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분양가가 너무 높으니까 네. 피도 궁금하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건지 저도 좀 관심이 가져지는 아, 부분인데요. 네네. 프리미엄은 일단 동래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요. 전매가 불가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 입주, 그러니까 등기를 쳐야 되는 시점, 그 전이 3년 되는 기간이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상당히 짧기도 짧고, 만약에 매도할 사람들은 그 시점에 물량이 많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때만 네. 매도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프리미엄은 단기간에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경쟁률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미흡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미분양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지 배치도 보시면 약간 저층 같은 경우에는 204동이 전면부가 튀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4동이 훨씬 좋을 것이고, 네. 그리고 205동의 1, 2호 라인도 괜찮죠. 1, 2호 라인도 앞쪽이 괜찮고요. 그치, 네네. 이쪽에는 다 좋다 그죠? 네. 그리고 203동, 뭐 3, 4, 5 라인, 그리고 206동 1, 2호 라인도 앞이 동간거리도 좀 넓고, 그래서 저층에 단지 내 뷰가 괜찮을 것이라고 괜찮을 생각이 것 듭니다. 네, 자.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84A 타입과 84B 타입이 지금 평면도에 표시가 되는데요. 예.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요, 발코니 서비스 면적입니다. 예. 그래서 84A와 84B를 보시면요, 발코니 면적을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예. 84B에 보면 파란색으로 사이드 쪽에 네네, 이쪽에. 조금 더 공간을 좀 더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B가 내가 누릴 좋네? 수 있는 공간은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나 청약 경쟁률 보니까 84A가 더 높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은데 B가 네, 제가 개인적인 취향은 나는 B가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저도 발코니가 있어가지고 B가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A 타입의 장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침실 1을 보시면요, 발코니 부분에서 뒤쪽 발코니로 아. 창이 있어서 환기 부분에서는 더 유리하죠. 근데 서로 아파트 지으면서 장단점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까? 장점이 네네. 하나 한 개. 주고받고 하나요? 하는 게 있어야 될까? 네네. 이가. 야, 그러면 84A하고 84B하고 가격이 좀 많이 차이가 나나요? A, B는 가격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A, B 타입 저층은 분양 가격이 5억 800만 원이고요. 고층은 5억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확장비가 2,400만 원. 확장비가 좀 많이 비싸게 책정이 됐죠. 그리고 이제 중도금 유의자가 1,800만 원이 붙게 됩니다. 네. 나중에 이제 토탈 분양가 금액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고요. 예. 그다음 우리 다음 평면도 한번 볼까요? 예. 전용 면적 109 그리고 137 타입인데요. 예. 137은 펜트하우스입니다. 와우. 네. 근데 개인적으로 펜트하우스 괜찮더라고요. 제가 네. 우리 대연동에 보면은 응. 그 또 대표하는 또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연 혁신. 예. 대연 혁신 아파트에 펜트하우스가 있거든요. 예. 거의 뭐 비슷한 전용률에서 봤었을 때 명륜 힐스테이트 2차가 훨씬 잘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한 10억 정도입니다. 펜트 10억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봐야죠.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9억 이상부터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 그래서 잔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근데 펜트하우스 들어가 살 정도면 그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분양 받으시는 사람들 중에 제가 보니까 여력 안 돼도 일단 끌고 가면은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끌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은 이게 무리를 하시면 노노노입니다. No, no, 정말입니다. no, 지금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정지구 돼 있고 언제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게 풀려가지고 나한테 확 이렇게 행운이 올 수도 있지만 네. 조금 뭔가 지금 상태에서는 좀 조심 사뿐히 네.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가격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네네. 가격은요. 분양 가격을 살펴보면 전용 109 타입은 저층 6억 2,400만원, 고층 7억 1,200만원, 확장비 3,800만원, 중도금 유이자 2,200만원입니다. 네. 확장비도 공짜 안 되나요? 확장비 보통 왜 아파트에서 서비스로 이렇게 뭔가 되는데 이게 핫한 지역이라서 그렇나? 너무나 많은 관심을 끌어서 그렇나? 원래 네. 가치가 높으면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분양이 또 좀 많이 발생을 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좀 자금적으로 압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발코니 비용을 또 무상으로 해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같이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입지에 핫한 지역에 뭐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히스테이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겠죠. 항상 자신감 넘치는 건설사 아니겠습니까? 원래 가치 있는 거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또 왜 조금 안 되는 데는 작게 받더라도 또 탁월한 데는 조금 또 끌어당겨야 되는 게. 그렇죠. 건설사에서 분양을 할 때는 시행사라고도 하죠. 건설사에서 분양을 할 때는 아예 그냥 미분양이 날 것 같다. 그러면 그 분양 가격 자체를 그냥 좀 높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명륜 힐스테이트 2차는 뭐 건설사에서 뭐 미분양이 날 것이다라고 뭐 확신하고 가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고요. 입지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부산장이 지금보다는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네네. 근데 지금 건설사 입장보다는 조금 더 분위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일부 미분양이 뭐 나겠지만 입주 시점 전에는 결국에는 완파는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며 가며 그냥 사고 싶은 사람들이 생길 위치는 맞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건설사에서 뭐 그런 것까지 뭐 생각을 뭐 했겠죠. 그럼요. 네.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타당성 조사가 다 끝나가지고 했을 거는 거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힐스테이트 명령 2차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될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이 쏟아집니다. 저도 관심 잘 안 갔는데 관심이 막 생깁니다. 그렇죠. 오며 가면 이제 뭐 지어지다 보면은 오며 가며 보다가 보니 또 마음에 들어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역시 입지가 깡패입니다. 네. 입지가 깡패다. 네네. 실거주라도 좋고 투자라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뭐 선생님은 그렇게 이제 보시고 저는 투자처럼 실거주자는 뭐 하셔도 된다고 보는데요. 투자로는 뭐 그다지 사실 매력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분양가가 비싸서. 네네.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가 청약 당첨이 된 사람이 어느 정도 가져가는 프리미엄을 건설사가 지금 다 가져갔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현재의 가치에서는 수익이 날 게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부산에 보급률이 있다 보니까 뭐 크게 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걸 분양받았을 때 투자가 됐든 실거주가 됐든 어차피 투자한 사람도 분명히 이게 참여가 돼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부동산이 어떤 침체 기간이가 있고 이럴 때는 투자를 내가 했을 때 안 까먹는 것도 나는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그 84 타입, 전용 84 타입은 저층 기준으로 최저가가 한 5억 5천. 네. 자, 이거는 그 확장비, 중도금, 대출 이자를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네. 84 타입 기준으로는 저층 기준으로는 총 5억 5천, 고층 6억 1,500 정도이고요. 네. 109 타입은 저층 총 6억 8,400, 네. 고층 7억 7,200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가격적으로는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109 타입, 109 타입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초등학교 배정이 좀 멉니다.
그래요?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까지 도보로 한 2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많다. 멀다 20분이면.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초중고가 붙어 있어서 아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사를 안 하는 단지들이 당연히 좋고요. 초등학교가 좀 멀리 있다든지 중학교가 또 멀리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이사를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매도 물건이 지속적으로 시기마다 나온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매도 물건이 나온다는 것은 물건이 아무래도 나오지 않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승의 탄력이 좀 더 약한 부분이 있는데 초등학교가 가장 심하죠. 왜냐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기간이 길기도 길고, 맞아요. 그리고 저학년은 특히 더 학교가 가까워야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초등학교가 멀다는 것은 사실 불리한 점이 맞습니다. 자, 아파트에 대해서 뭐 입지라든지 얘기를 다 해주고 아킬레스건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처음부터 그러셨잖아요. 힐스테이트 분양가가 네. 만만찮다. 그러면 부산 전체에서 어느 정도 뭔가 비교가 됐을 때 힐스테이트가 비싸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명륜 힐스테이트 2차가 고층 기준으로 확장비, 중도금 이자를 다 더하면 6억 1,500입니다. 네. 그러면 6억 1,500 정도의 유사한 가격대의 아파트를 보고 그 아파트와 입지를 비교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죠.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6억 1,500에 이 아파트를 사서 6억 1,500에 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주동료표하고 더 돈 낸 거 그렇죠. 얼마나 되게 프리미엄을 낫지. 좀 더 받아가지고 팔고 싶어 하는 게 당연히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고, 그것을 바라고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거잖아요. 7억 가까이 돼야 되겠다. 뭐 요즘 부산장에서 뭐 7억 뭐 좋죠. 7억 좋은데 욕심 좀 작게 부려가지고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2,500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6억 4천이 됩니다. 네. 자, 6억 4천 정도 되는 아파트 가격과 입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왜냐면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설령 내가 원하는 프리미엄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분양 가격에 팔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6억 4천 정도의 아파트를 보면요. 네. 사실 부산에 있는 아파트 죄다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고층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주변에 아파트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 정도 가격은 실제로 고층으로 매수가 맞아요. 가능한 금액대로 제가 아파트를 추려봤습니다. 호가가 아니고 실거래가 네. 기준입니다. 네. 명륜 아이파크 1단지가 5억 9천 정도에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명륜동에. 장전 내미한 한 6억 5천 정도의 사지입니다. 근데 곧 이제 입주 2년 차가 돌아오거든요. 올해 하반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매도 물량이 2년이 지금 지난 비과세 구간이기 때문에, 세입자 만기가 돌아오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조금 더 낮아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6억 5천 정도의 고층 매수할 수가 있고요. 네. 사직 롯데 6억 후반대 막 7억까지 호가 올라오다가 예. 6억 초반이면 살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한 6억 1천, 2천 정도면 고층으로 충분히 사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힐스테이트가 주변에 동래구 근교의 최고가 아파트들보다 비싸더라. 장전 내미안과 비슷하더라. 라는 건데요. 저는 뭐 장전 내미안과 힐스테이트 2차는 고민을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전 내미안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분양 가격이 비싼 거는 그냥 맞습니다. 주변의 아파트 가격, 입지 유사한 곳과 비교해봐도 비싼 건 맞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아파트의 미래 가치가 정말 중요한데요.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보기에 앞서 부산 아파트 시장의 미래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가장 중요하죠. 네. 다시 상승의 바람이 불 건지 언제 불 건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거든요. 먼저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조정 대상 지역이 언제 해제가 될까 하는 것에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과거에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은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네. 조정 대상 지역에 묶였었고요. 2008년도에 해운대를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있던 해운대가 풀리면서 5년 동안 규제 지역으로 묶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2017년도에 조정 대상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금 묶였지 않습니까? 지금 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3년 뒤에는 확률상
풀린다고 저는 보고요. 저도 봅니다. 네, 너무 막 단기간에는 안 될 수가 있지만 정부의 의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내일 뭐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한 2, 3년 입주하는 시기에는 늦어 적어도 뭐 2, 3년 걸린다 치더라도 과거의 사례를 빗대었을 때 해제가 되는 5년의 기간 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부산이 또 하락하는 기간도 점점 뭐 깊어지고 있으니까 네. 풀린다고 보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아마 입주하기 전에는 풀릴 것 같아요. 네, 자, 다행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부산의 아파트 시장이 언제 살아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하는데요. 도표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궁금하다. 네. 부동산 통계학 지인에서 있나? 부동산 지인에서 자료를 가져왔고요. 네. 요즘은 뭐 데이터를 워낙 뭐 무료로 팍팍 뿌려줍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입주 물량을 보시면요. 중간에 이제 선이 하나 빨간색 선이 지금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적정 입주 물량입니다. 예, 부산에 예, 예, 한 17,000가구쯤 되거든요. 예. K는 이제 공이 3개 붙었다는 말이고요. 예. 그래서 공이 3개 붙으면 17K는 금 아니고요. 17,000세대가 네.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네네. 이 빨간색보다 또 위로 올라가 있으면 입주 물량이 많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입주 물량이 작다라는 거고요. 2021년도에 부산의 입주 물량은 많다가 약간 작아집니까? 네, 작아집니다. 네, 작아집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는 괜찮아질 겁니다. 물량이 작으면 괜찮아지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2022년도 작습니까? 네. 작죠. 엄청요. 이 수치만 유지만 된다면 장은 2020년 하반기에 살아납니다. 한 번 또 핫한 어떤 타이밍이 올까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죠. 예. 2021년도에 입주 물량이 작고 2022년도에도 작다는 걸 알게 되면요. 투기 수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일어나죠. 2020년도에 입주 물량이 많다 손 치더라도 미리 선점하려는 수요가 매수에 가담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살아날 건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2022년도 입주 물량은요 아직 집계가 다 안 됐습니다. 집계가 다 안 됐어요. 자, 왜냐면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들은요 입주하는데 2년 6개월 걸리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2022년도에 거의다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올해 분양하는 것들은 대부분 2022년도에 입주를 하게 되니까요. 네. 그럼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들을 미리 예측해서 몇 세대가 올해 분양 예정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네,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제가 파악하라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되지, 그거. 그럼요. 그럼 말벌님이 네.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네. 찾아봤습니다. 네. 다음 도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분양 예정 물량들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올해만 18,000 정도 되더라고요. 18,000. 네, 많다.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릴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건설사들이 분양을 5월 이후로 다 미뤄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 갑자기 분양을 많이 하기 시작하고요. 네. 18,0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도표 보시고 뭔가 제가 이제 직접 찾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또 뭐 감사합니다. 추가될 수도 있고 좀 일부는 빠질 수도 있지만 거의 그래도 큰 대체적으로, 오차는 없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이 오차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수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또 일일이 좀 찾아보면서 또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18,000세대 정도는 맞습니다. 예. 자, 맞고 뭐 18,000 몇몇몇 세대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네, 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2022년도에 입주 물량이 5,000세대였거든요. 네. 거기서 18,000을 더하면 23,000세대가 되고요. 부산의 적정 입주 물량은 17,000입니다. 네. 그러니까 17,000이 적정인데 23,000이라는 것은 또 많다. 그래서 2021년도에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다가 2022년도에 다시 많아지게 돼서요. 입주 물량 상으로 봤을 때는 부산의 하락 기간이 조금 더 우리가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가 있겠다는 거. 오래 갑니다. 다시 이제 명륜 힐스 2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의 가치는 네. 분양 가격이 비싸다. 네. 그리고 미래의 가치를 보자고 하니 부산 장 자체가 달갑지가 않고요. 물론 2021년도에는 조금 나아질 겁니다. 입주 물량이 네. 좀 작기 때문에. 네. 근데 22년도에 다시 입주 물량이 많아서 투자의 심리가 살아나기는 실제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표를 하나 또 보시겠는데요. 이 표에 보면 이제 분양 가격인데, 네. 4층이 계를 보시면요. 네. 5억 3,200. 자, 5층이 5억 7,500이지 않습니까? 네, 네. 거의 뭐 4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지금 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5층 이런 거는 당연히 그냥 미분양입니다. 누가 이거 계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분양은 당연히 이제 발생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10층 이상도 여기가 뭐 40층까지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부 동은 네. 자, 10층 이상부터 5억 7,700으로 분양가가 동일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11층과 네. 40층과는 가격이 같다는 거잖아요. 똑같다는 건데? 그래서 10층 조금 높은 층들은 앞에 탁 트인 로얄동이 아니고서는 이게 다 미분양이 납니다. 당연히 네. 미분양이 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그냥 당첨이 되셨는데 입지가 진짜 별로다. 저층에 아까처럼 뭐 205동 라인에 4호 라인 그래서 뭐 방음벽과 너무 가깝다 이런 분들은요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포기하면요 다시 좀 더 좋은 걸로 다시 이제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미분양이 날 거기 때문에 기회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딱 그렇습니다. 입지는 좋은데 분양 가격이 좀 비싸고 자, 근데 나는 이제 이 아파트의 미래를 모른다라는 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깜깜하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아, 미래 잘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딱 막연히 고민하고 계신 딱 그런 아파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아, 그렇네요. 이거는 이래라 저래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의 얘기를 마리보이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마리보이님 얘기를 네.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본인이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그냥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부동산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한 가지 갖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뭐 무슨 소리 하노 뭐 이래란 말이가 저래란 말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다 체크해 봐야 된다고요. 두드려 봐야 되거든요. 또 두드리고 또 두드려 봐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돈이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네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본인이 딱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딱 판단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몇 군데 딱 집어줬잖아요. 이쪽 라인은 됐더라도 네네. 하지 마라. 딱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얘기를 듣는 순간 결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막상 이제 당첨이 되신 분들은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부산장이 네. 결국 부동산은 심리입니다. 이러다가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많거든요. 내년 입주 물량이 가지고 심리가 좀 무너지게 되면요. 아파트 가격이 좀 더 내립니다. 자, 내리면요. 지금 고분양인데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내렸다는 것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실거주 아니고는 투자로서는 리스크 대비 수익은 저는 좀 별로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 역으로 반대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갑자기 정부에서 주택 시장이 전국적으로 너무 침체가 돼서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대출 풀어줄게. 그치. 네, 대출 풀어줄게. 그래 되면 조정 대상 또 이래 되니까. 되면 또 상황을 또 모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입주 물량이라든지 주변 입지와 가격 분석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요. 100%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남편과 아내와 손잡고 머리 맞대어서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뭐 정 모르겠다 질문할 거리가 생긴다라고 하면 네이버에 이제 부동산 보물섬 카페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면
많이 도움이 저희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원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네, 오늘 우리 마린보이님이 6시간 동안 준비해온 지금 부동산 아파트 이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아주 어미심장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도움이 되고 저한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고요. 자주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네. 이거는 진짜 밥이라도 사줘야 되고 진짜 이 진짜 너무너무 욕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마린보이님이 준비해 오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